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 이게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거 조폭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과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정말로 유명하죠. 어미준 검사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한명숙 사건에서 최소 11명에게 대해서 위증을 회유 압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1명을 위증하도록 회유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대검 감찰에서 밝혀진 이야기예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 민주당 거기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속된 피의자가 무슨 힘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가 얼마나 된통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죠. 대단합니다. 자, 재판장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한 곳이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어와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피의자들이 서로 창고에서 만나서 아마 특수한 창고 같은데 거기서 만나서 진술 조작을 모의합니까? 회덮밥 먹고 소주 먹고 연어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자, 쌍방울 그룹에서 5만 달러, 약 60억 상당을 북한에 송금합니다. 그것이 딱 잡힌 거죠. 검찰 레이더망에. 잡히니까, 자, 이것을 이재명 방북 비용을 위한 대가다라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자,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아는 사이야.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 또 알지를 못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자꾸 깨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재명 대표한테 도지사였죠. 그 당시에는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것을 말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차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특수하게 대우접을 받고 소주도 먹고 회덮밥 먹으면서 또 김성태 회장이 막 설득하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 형님, 우리 한 번만 그냥 합시다.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형님하고 나하고 다 죽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면 삽니다. 우리는 다 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겠죠. 하니까 잠시 설득 당해가지고 한때 헷가닥 간 적이 있어요. 이화영 지사가 보고했다는 식으로 이제 한번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서초동에 불렀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불려가가지고 2번씩이나 불려가가지고 대국민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려고 했었죠. 전에 시끌벅적하고 막 데모다가 했잖아요. 자, 검사가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누구냐면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 보세요. 수원지검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검사, 김영남 형사 6부 부장검사, 김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신봉수 검사장, 안병수 2차장 검사, 서현욱 형사 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 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를 즉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검사들이 관련됐다라는 얘기죠. 자, 변호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자, 대단하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이 건은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검찰은 더 이상 수사 대상인 거죠. 이런 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주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자, 검찰이 협조 없이는 일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막 발뺌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입증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겠죠. 김성태와 방용철을 꼬셔가지고 다시 해야겠죠. 얘네들은 지금 막 풀어주고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화영만 지금 협조를 안 하니까 징역 15년을 지금 구형해놓고 있어요. 지금 개인 뇌물 의혹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이걸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엮으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단은 좌절이 됐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전에 이 한명석 모해 위증 사건을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거야. 이 검사들 다 싹 잡아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특검해야 돼요. 특검해서. 어미준 검사 보세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요. 한명수 사건에서 최소 11명의 위증 회유 압박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죠. 어미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총대를 맺고 한만호의 양심 선언 뒤 재소자 모해 위증 교사 의혹했다. 자, 한만호라는 사람이 한명수 전 총리한테 9억 원을 뇌물로 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것을 2심에서 뒤집었어요. 그것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한만호와 같은 감방 동료들을 10명, 11명을 회유 압박합니다. 한만호한테 돈을 줬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라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만호가 한명수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 라고 감방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그런 그런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11명을 회유하고 압박을 해서 위증을 교사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20명 가까이 했대, 11명에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대검 감찰 문건을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사건이고, 현재 어미준은 부장검사도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이들이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잖아요. 피고인들, 구속된 피의자들, 그런 신원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법적 약점을 알아내는데 검찰 조사실로 불러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이 같은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엄검사에게 협조했던 재수자를 비롯한 참고인에게 검찰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언이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쓴 흔적도 있고, 구치소 재수자들이 어미준 검사실에 모여서 허위 증언 연습을 했다라는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적이 있어요. 자, 엄검사는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 증언을 뒤집은 다음날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엄검사실의 신정훈 수사관은 2010년도 12월 21일 아침 9시 12분에 한만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 한은상 씨의 각종 형사사건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엄검사는 이 한은상 씨를 검찰 조사실로 불러들이려 했지만은 거부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며 출석을 거부하니까 구치소에 1시에 병상 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까지 보냅니다.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니까 자, 그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 제가 출정을 거부하자 출정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들과 조카가 소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경철간 부분 전에 주식 투자 의혹 때문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 아들과 조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정하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해요.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어미준 검사실에 도착하니 조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엄 검사에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금융조사부 사건을 왜 특수부에서 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인지부서니까 어떤 사건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 위법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그런데 위법한 게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정훈 계장이 영상 녹화실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영상 녹화실에 가니 신 계장이 담배를 하나 태우라고 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진작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랬냐, 돌려서 말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신 계장이 계속해서 증언의 결과가 잘 나오면 나의 2차 수술 시 형집행 정지를 받게 노력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결국 어미준 검사는 조사할 목적도 없었고 그냥 협박용어로 내 조카 아들을 써먹고 말았습니다. 한은상 씨는 한명숙 사건 의중에 가담하기도 한 뒤 검찰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았고 대검 감찰에 받았다고 대검 감찰부에 진술했습니다. 엄 검사가 직접 검사실로 한 씨를 불러 고기를 구워주기도 했고 검사실에서 각종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검찰이 보유한 휴대전화 등으로 회사 인수합병 등 업무를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나온 직원이 이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녹화실 등에서 몰래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이 모든 일을 검찰 수사관이 엄 검사에게 보고해서 허락받고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재소자 수십 명도 회유 압박당해 어미준 검사가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접근해 증언 조작, 회유 압박을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3인 증언 연습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들 외에 엄 검사실로부터 각종 회유 압박을 받은 다른 재소자 10여 명도 찾아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중 일부 재소자들이 엄 검사로부터 어떤 회유와 압박을 받았는지 돼 있고, 자, 고 아무개 씨는 2009년 한만호 씨와 함께 구치소 혼거실에 머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한만호 씨로부터 한명숙이 아닌 한명숙 비서에게 돈을 주었다. 검찰이 자신에게 진술과 다른 내용을 주입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로 나쁜 놈들입니다. 이 대명천지하에 이런 일들을 벌인 검사들이 어디 있어요? 검찰 금융조사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재소자 임모 씨는 엄 검사실에 불려가 당신에 대한 내사 내용이 심각하더라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 씨는 사회에서 한만호 씨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임 씨는 한만호와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엄 검사실에 알려서 내가 작업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하죠. 이거 다 읽지도 못하겠어요, 보니까. 자, 한만호 씨와 구치소 같은 방을 썼던 최아무개 씨는 2010년도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치소로 접견 나온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어미준 검사실로 불려간 최 씨는 엄 검사로부터 진술서대로 증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출소 뒤 연락처를 바꾸는 등 검찰을 피해 다녔다. 결국 엄 검사는 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엄 검사가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20명에 가까운 재수자들의 사건을 검색해보고 면담을 했다는 게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였다. 대단합니다. 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다 한 거예요. 이 사건 어미준 잡으려고, 어미준하고 윤석열 잡으려고 다 검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하에 윤석열이 철저히 방해를 했잖아요. 이런 대검 감찰부 기록이 6,500쪽 가까이가 감찰 보고서 만들어서 지금 다 전달이 된 거야, 윤석열이한테. 특히 엄 검사의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했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감찰부 내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엄 검사 요청에 따라서 한명숙 재판 위증에 나선 재수자 2명에 대해서 예비 공소장까지 작성해서 2021년 2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온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해버립니다. 수사 의지를 피력하는 이문정 검사를 배제해서 원래 이문정 검사가 수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수사하려고 했는데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사건 배당을 다시 합니다. 이 사람의 평소 의견은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윤 총장은 이틀 뒤인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임했고 이게 마지막 결재입니다. 이 마지막 결재가 검사를 바꾸는 거, 수사검사를 바꾸는 거야. 허정수 과장은 3월 5일 엄검사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끝내버린 거죠. 같은 날 11일 엄검사 등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끝났어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어. 얼마나 윤석열이 악질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겠죠. 진짜로 나쁜 인간이에요.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이걸 탄핵은 할 수 있답니다. 처벌은 못해도 이것을 지금 감찰 보고서가 다 있잖아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야. 엄중 검사.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야. 똑같이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로 수원지검화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사건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했다니까. 모해 유증 교사를 똑같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준술 조작 짜맞추기. 소주 먹으면서 연어 먹으면서 회덮밥 파티하면서 소주 파티하면서 검사들이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정말로 철저히 수사해서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이잖아요. 검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자, 하루속히 이거 진짜로 심각한 겁니다.